주말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미국-이란 협상은 21시간 만에 합의 없이 끝났고요. 미국은 바로 다음날 이란 항만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현물 원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했어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주식, 채권, 달러 자산, 전부 오늘 이 봉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반등장에서도 돈을 잃겠죠? 나날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오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협상이 실패한 뒤 시장은 왜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봉쇄는 얼마나 갈까요? 오늘은 이슬람마바드 협상 결과부터 시작해서 호르무즈 실제 통항 변화, 그리고 월가가 여전히 매수를 외치는 이유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구체적 합의가 나오면 서프라이즈 상방, 선언만 나오면 되돌림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과는 그보다 더 나빴습니다. 합의도 선언도 없었어요. 21시간 동안 이어진 협상은 아무 결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기대로 오를 때 조심하고 확인으로 움직이시라고요. 지난주에 유가가 주간 마이너스 10% 넘게 빠진 건 대화가 열린다는 기대 때문이었어요. 그 기대가 지난 주말에 깨진 겁니다. 미국은 협상 결렬 직후에 미 중앙사령부를 통해 이란 항만 봉쇄를 발표했어요. 4월 13일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 이란 항만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선박을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이란은 이걸 해적행위라고 불렀고 걸프 이웃국 항만에 대한 보복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한 발 더 나갔어요. 호르무즈에 접근하는 군함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비군사 선박은 특정 규정 아래 통과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군함과 상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충돌 리스크가 커져요. 협상은 왜 실패했을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레바논 휴전과 자산 동결 해제를 요구했고 미국은 핵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협상 도중 이란 측은 미국이 60억 달러 동결 자산 해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양측의 신뢰가 겨우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호르무즈는 어떻게 됐을까요? 협상은 실패했는데 해협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호르무즈 통항량이 7척에서 15척으로 늘었다고 말씀드렸죠. 주말 사이에는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휴전 이후 처음으로 적재된 초대형 유조선 3척이 호르무즈를 통과해서 걸프만을 빠져나간 건데요. 반대로 빈 유조선 3척도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으로는 큰 이슈입니다. 기름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수백 척이 걸프 안에 발이 묶여 있어요. 정상화라고 부르기엔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에 미군도 움직였습니다. 미 해군 함정 2척이 호르무즈를 통과했고 트럼프는 해협의 기뢰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뢰가 깔려있는 해협에서 안전한 상선 통과를 돕겠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보면 이란이 하루 15척 상한선을 걸어놨고 다음 날에는 유조선이 실제로 움직였죠. 같은 날 미군은 기뢰 제거에 들어갔고요. 하지만 주말 사이에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한 발 나아갔다가 두 발 물러난 겁니다. 여기 좀 무겁습니다. 이 봉쇄가 유가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봉쇄가 시작된 뒤 유럽 현물 원유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북해산 포티스 원유가 배럴당 148달러 87센트, 항공유는 배럴당 200달러에 육박했어요. 디젤은 170달러 가까이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유가 선물 가격이 아니에요. 실제로 기름을 사서 실어가는 현물 시장 가격입니다. 선물보다 현물이 더 높다는 건 지금 당장 기름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아프리카산, 유럽산 원유에 사상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에너지기구도 나섰는데요. 필요하면 추가 비축유 방출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충격을 역대 최악의 글로벌 에너지 교란으로 평가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도 하나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이전 공격으로 줄었던 파이프라인 처리 능력을 700만 배럴까지 전량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고 홍해 쪽으로 우회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린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안심해도 될 것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죠? 우회로가 열렸어도 호르무즈 자체가 봉쇄된 상태에서는 전체 물동량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실물 경제엔 굉장히 크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국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봉쇄가 시작되자 반응이 갈렸어요. 영국은 봉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타머 총리가 전쟁에 끌려들지 않겠다고 한 건데요. 해군 자산은 해협 재개방에만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봉쇄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반한다고 명시적으로 반대했어요. 외교적 수단을 통한 지속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한국도 움직였다는 건데요.
한국은 카자흐스탄산 원유 공급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들여오거든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직격탄이에요. 카자흐스탄 루트는 배로 50일에서 60일 정도 걸리지만 공급 다변화의 첫걸음이 됩니다. 일본도 빠르게 움직였죠. 일본에서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는 일본은행 정책이 물가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공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4월 28일 일본은행 금리 인상 확률을 약 6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 회의에서도 이번 충격이 핵심 의제가 됐어요. 성장 하향, 물가 상향, 긴급 지원 수요 확대가 동시에 논의됐습니다. 세계은행은 향후 6개월 동안 최대 7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크게 베팅하는 구간이 아니란 거예요. 공포에 매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그런 공포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봉쇄가 풀리거나 비축류 방출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월가에서 놀라운 신호가 나왔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가 열렸는데 협상 실패에도 증시는 올랐습니다. 다우 0.63%, S&P 500이 1.02%, 나스닥이 1.23% 상승 마감했습니다. 선물은 빠졌다가 장중에 되돌렸어요. 여기에 블랙록은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주식에 대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올린 겁니다. 핵심 근거는 기술주 이익 성장률 43%를 전망한 것과 중동 충격이 실물 기업 이익까지 깊이 파고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유럽은 좀 달랐습니다. 스탁스 600이 마이너스 0.2%, 스페인 아이벡스는 마이너스 1%를 기록했어요. 유럽은 먼저 빠진 겁니다. 그리고 유로존 채권 시장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가 확 올라갔어요. 12월까지 세 번째 인상 확률을 7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부총재 데긴도스는 추가 인상 여부는 원유 충격의 2차 파급 효과에 달렸다고 전했습니다. 달러는 강해졌어요. 협상 결렬 뒤에 안전자산 선호가 늘어나면서 유로 대비, 엔 대비, 호주 달러 대비 전부 올랐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미국 주식은 버텼지만 유럽은 먼저 빠졌어요. 달러는 강해졌고 금은 약해졌습니다. 이거는 다 좋아진다가 아니라 미국 기술주만 버티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수가 아니라 업종을 봐야 하는 구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이 구조가 맞는지 숫자로 검증될 거예요. 오늘 내용 중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에너지 충격이 실물에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내용을 묶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분기 실적이 나왔죠. 순이익은 예상을 웃돌았지만 채권, 통화, 원자재 트레이딩 매출이 전년 대비 10% 줄었어요. 반면 주식 트레이딩은 사상 최고 분기였고 투자은행 수수료는 48% 늘었습니다. 주가는 1.9% 빠졌어요. 실적 자체보다 트레이딩 수익의 질이 시장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재 유통업체 패스널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석유 기반 제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도 경고했는데요. 주가는 6.85% 빠졌습니다. 금요일 체크리스트에서 제가 CPI 2차 전이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업체 라피더스에 6,315억 엔을 추가 지원했어요. 누적 지원이 2조 3,540억 엔입니다. 이나노 양산 목표는 2027년 회계연도, TSMC, 삼성에 이어 일본까지 국가주도 반도체 경쟁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는 이미 고유가의 비용을 체감하고 있어요. 휘발유가 갤런당 4달러 16센트, 디젤은 5달러 67센트, 전년 대비 연료 지출이 104억 달러 늘어났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빈 유조선들이 미국으로 와서 원유와 가스를 싣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미국산 원유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겠죠. 제가 많은 정보를 나누고 있는데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구독자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체크리스트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란 항만봉쇄의 실제 범위를 보세요. 미국이 중립국 선박은 예외라고 했지만 이란은 걸프 이웃국 항만 보복을 경고했어요. 봉쇄가 확대되면 유가 상방이 열리고 제한 지역이면 현물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르무즈 기뢰 제거 진행 상황을 보세요. 미군이 여권 조성에 들어갔지만 이란은 군함 접근을 휴전 위반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 둘이 충돌하면 휴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유럽 현물 유가를 보세요. 포티스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했잖아요. 이 가격이 유지되면 유럽 제조업과 항공업종의 마진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내려오면 시장에 숨쉴 공간이 생기겠죠? 네 번째, 이번 주 실적 시즌 초반 결과를 보세요. 블랙록이 미국 주식을 비중 확대로 올렸지만 그 전제는 기술주익이 43% 성장한다는 거에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이어 대형은행, 기술주 실적이 이 기대를 반영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구간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한국 카자흐스탄 원유 합의의 세부 내용을 보세요. 이번 주 초에 세부 발표가 예고됐어요. 한국 원유 수입의 70%가 중동인데요. 공급 다변화가 진전되면 에너지 민감 자산에는 직간접적으로 완충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였죠. 이슬라마바드 협상은 21시간 만에 실패했고, 미국은 이란 항만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현물 원유는 150달러에 육박했지만, 사우디는 우회 수출을 복구했고, 유주선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국 주식은 버텼지만 유럽은 먼저 빠졌습니다. 오늘 기억할 숫자는 하나예요. 148달러 87센트 유럽 현물 원유 가격입니다. 이 숫자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시장에 숨쉴 공간이 생기고, 유지되면 2차 파급이 본격화됩니다. 실적 시즌도 본격적으로 열리면 바로 다음 영상에서 분석해 드릴게요. 구독해 두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내일 또 우리가 알고 가야 할 소식들로 꽉 채워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